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경매 사건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협성 DS 엘리시안 이 아파트를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수업하겠다 이제 제가 선택한 이유는 지사동이라는 공단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부산 경제도 다른 지역 우리 다른 일반적인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어떤 경기 상황에 비교해 봤을 때 결코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쁘면 나빴지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특히 울산 그리고 뭐 경남 창원 공업으로 만들어진 아주 공업이 많이 발달한 지역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 지역의 지사공단 인근에 있는 아파트,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물건 종류는 아파트, 그리고 전용 면적은 18.1평이고 대지권 11.8평,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입니다. 함께 매각한다는 말입니다. 사면 이 물건을 사게 되면 물건 자체의 문제 때문에 토지와 건물의 어떤 소유권 불일치 때문에 문제 생기는 일은 없다. 같이 매각한다는 겁니다. 사건 접수는 3월 15일이었습니다. 2018년 3월 15일에서 1월 달에 진행했으며 대략 10개월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보통은 6개월 정도가 평균인데 요즘 많이 길어지는 건 어떤 채권자의 사정에 따라서 경매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보다는 사건이 많아서 지연되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경매 사건이 많이 접수돼 가지고 조금 더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유자 윤종현 그리고 채무자 윤종현, 채권자는 어떤 개인, 어떤 개인입니다. 특이한 어떤 권리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점에 감안해서 등기부등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진행 사항은 입찰 29일 전이고 1월 2일 날 1차 진행을 하려다 변경이 됐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변경이 됐는지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2월 12일 1차를 진행했으나 유찰됐고, 또 2차 3월 19일 진행했으나 또 유찰됐습니다. 4월 23일 입찰 예정입니다. 4월 23일 1억 560만 원 진행 예정이고, 물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아파트 생긴 모양으로 봤을 때는 건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외관이 신축에 가까운 아파트 같이 보이죠. 아파트 단지는 많습니다. 인근에 뭐 금강 아파트, 그리고 협성, 여기는 뭐 삼정 그린과 단지가 많이 형성돼 있고 학교도 있고, 또 여기도 또 아파트 단지가 있고, 여기 그리고 여러 뭐 택지가 있습니다. 비교적 뭐 단지가 커 보입니다. 동수가 뭐 12세 동 정도 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개왕도를 보시면 이쪽이 동쪽, 이쪽이 남쪽이죠. 거의 동남향을 보고 있고, 그리고 이쪽은 북서쪽을 보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은 아닐 듯 싶습니다. 이쪽은 아마 벽면이지 싶은데 외벽으로 되어 있다면 이쪽과 이쪽이 아마 창호가 만들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동남향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건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24층 중에 13층입니다. 13층 중간으로 나쁘지 않은 층이죠. 18.13평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면적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되어 있고, 인근에 녹산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있으며 아파트 근린시설 학교 등 형성되어 있다. 제반 주변 환경 보통, 촬영 접근 당연히 가능해야 되겠죠. 별 필요 없는 말인데,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도 있다. 여기서는 경전철이나 지하철은 없고 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인 지역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변경이 한번 있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송달 내역을 보겠습니다. 약 10개월 정도 진행한 물건이니까 보겠습니다.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해서 등기 필증 제출되고
압류권자 교부청구서 제출, 교부청구서 제출, 감정평가서 제출. 자, 감정평가가 되고 그리고 교부청구서가 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집행관은 현황조사서를 했고 채권자 주소보증서 제출, 그리고 채권계산서 제출, 채권계산서는 내가 이렇게 돈을 받을 게 있다라고 그 채권자들한테 그 채권자가 법원에 신고를 하고 그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근저당권자 열람 복사를 한번 했습니다. 뭔가 이제 좀 더 확인할 게 생겼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채권자의 어떤 교부 청구서가 제출이 많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하나 발견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임차인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 임차인이 있는 집이다. 임차인 외에는 쭉 보니까 채권자의 교부 청구서가 많고 기타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교부 청구서가 많다. 즉 돈 받을 사람이 많다.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소유자의 채무 상태가 나쁘다. 살고 있는 건 임차인이 살고 있다. 그럼 채무 상태가 나쁘더라도 이사 비용을 철두철미하게 계획해야 되는 사항은 임차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누가 점유하고 있고 누가 어떤 권리관계에 엮여 있는지에 따라서 고민하고 준비해야 될 내용이 달라진다. 이것이 경매사건에 대해 예측과 현실의 어떤 일치, 어떤 그런 게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건에 대한 확인은 잘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점유자와 그리고 등기부 등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임차인 김은아 임차인 있습니다. 주거용 전부, 방 한 칸이 아니라 전부라는 것, 이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명도 대상자는 저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이루고 있는 세대다 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1650에 월 10만원, 전입, 확정, 배당 요구 다 있었습니다. 대항력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입일 2017년 10월 25일, 그리고 확정일자 10월 15일. 이 사람의 대항력은 2017년 10월 26일 0시부터 시작됩니다. 0시부터 시작되는 건 이 근저당권자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인데, 그 부분은 나중에 임대차 보호법 수업을 할 때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것이고, 좀 더 깊이 있는 심화학습은 오프라인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가 있다. 이 1650이라는 건 소액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금 금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액 배당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자 지분을 전부 이전해서 매매를 했네요. 윤종민씨, 지금의 소유자가 매매를 했습니다. 언제? 2015년에 3년 전에 거래가액 1억 7,043만 원에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날 바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받았고 이것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첫 번째라는 거죠. 이 등기 이후에 모든 등기는 다 소멸합니다. 소멸. 전부 다 소멸하니까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근저당, 두 번째 또 근저당이 하나 있죠. 두 번째 근저당. 이게 개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최초의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미 경매, 2018년 3월 16일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이 다시 또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중부산 세무서, 카드, 대부, 뭐 이것만 봐도, 그리고 뭐 신용보증, 중앙회,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의 채무 상태는 정말 나쁘겠다, 좋지 않겠다. 그러나 이 사람을 명도한다면, 즉 이 사람을 이 채권의
당사자인 채무자 이 사람을 명도한다면 좀 더 긴장하고 명도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되겠지만 지금은 이 점유하고 있는 이 점유자의 보증금은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는, 즉 인수 안 되는 배당을 또 받는 그 범위 안에 있다. 이 사람은 낙찰자에게는 큰 도움을 주는 아주 큰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적이 아니라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명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매수인이 낙찰을 받게 되면 낙찰을 받은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 등기부 기재사항 없음.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등기부는 없고 관리비는 명도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으나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채무 상태가 나쁜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 임차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관리비를 연체를 많이 하지 않았거나 했다면 명도 과정에 있어서 납부시킬 수 있는 권리 관계입니다. 그래서 큰 긴장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확인은 꼭 하셔야 된다는 것.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김은아 씨 있죠. 보증금 1,650에 올 10에 있습니다. 대항력은 없습니다. 왜? 1순위 근저당권의 어떤 근저당 설정일보다 느리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습니다. 다만 이 보증금 금액이 최우선 보증금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도 안전하고 낙찰자도 좀 더 쉽게 명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명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명도 계획은 이 사람을 대상으로 세웁니다. 김은아 세대. 임차권자이고 잔금 납부 1개월 뒤면 명도 가능합니다. 이 1개월 뒤에 배당을 하게 됩니다. 이 배당하는 날 김은아 씨 받으러 가겠죠. 받으러 가면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낙찰자를 만나야 되겠죠. 그럼 낙찰자가 보증금을 받고 싶으면 명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명도를 했다는 확인서이기 때문에 명도 확인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당기일 명도 확인서 교부와 동시 이행으로 명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강제집행할 때 예상되는 이 비용이 다 필요 없습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도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사 비용도 거의 들이지 않고 명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예상합니다. 자, 권리관계는 아주 깔끔하고 세입자가 명도까지 도와주는 그런 물건입니다. 낙찰가에 영향을 줄 것은 시장의 부동산 가치 판단 그것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예상 낙찰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낙찰가. 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예상 낙찰가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예상 낙찰가. 낙찰이 얼마가 될 것이냐, 다른 사람이 얼마를 쓸 것이냐를 분석하는 작업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얼마를 쓸 것이냐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결국은 입찰자도 시장 참여자 중에 한 명입니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분석하는 일. 그러면 시장에서 참여자들은 매매 물건들을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이 호가들을 보면 시장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좀 특이한 것이 가격이 다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동도 다르고 112동, 113동, 108동 동도 다르고 층도 다른데 가격이 다 똑같다. 제 생각에는 예전에 처음 분양을 했으나 뭐 다 안 됐던 어떤 집을 회사 보유분이라든지 또는 분양이 다 되지 않았던 집을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가격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어쨌든 그 매도자가 법인이든 원래 최초 시행 회사든 누구든 간에 어쨌든 시장에 팔고자 하는 생각은 이 가격이라는 것. 1억 6,500. 보면 전부 중층 이상입니다. 중층이나 고층, 남동향의 중층이나 고층은 1억 6,500만 원에 지금 호가하고 있습니다. 남서향도 그렇습니다. 일단 동평형대 중고층은 1억 6,500 호가를 한다. 자, 이거고 저층은 또 1억 5천.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가격 차이를 저층과 고층이 형성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상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거래 완료 1억 6,500에, 즉
대량으로 다 1억 6,500이 호가하고 있으니까 살려면 이 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 뭐 그렇게 보이고 여기 보니까 근데 고층인데 1억 4,800에 매매가 됐었다. 우리는 이 가격에 주목해야 되겠죠. 1억 5천에 아마 뭔가 진행이 됐으나 200만 원을 더 깎아서 1억 4,800에 거래를 했겠다. 저는 이렇게 짐작합니다. 실거래가 신고 보면 실제는 어떨까? 실제 보니까 어떤 이런 거래가 아닌 자연 그 어떤 매도자와 매수자의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자연적인 어떤 만남에 의한 어떤 그 거래, 절충, 협상 그 선이 형성된 선은 이 가격입니다. 1억 3,300 그리고 1억 3,800 또 1억 3,600 1억 3,600이 아니라 800이네요. 800 그리고 저층 1억 3천 아까 그 호가에서 불렀던 저층 1억 5천과 그리고 1억 중고층 1억 6,500 이것과는 좀 다른 실거래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이 가격에 더 주목해야 됩니다. 대상물의 가치는 저는 1억 3,300에서 한 1억 3,800 정도로 봅니다. 1억 6,500이 호가하고 있지만 실제 거래 가액을 봤을 때는 이 정도 가야 이 거래사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그럼 예상 낙찰가 최근에 마침 최근은 아니고요. 작년이네요. 작년에 낙찰 사례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인근에 있는 아파트 사례는 2017년에 있었습니다. 경기 상태나 시기적으로 이것을 끌어서 적용시키기는 조금은 맞지 않지만 그렇지만 이 지역 그 지사공단 인근에 있는 아파트 이 지역의 거래 어떤 거래 수준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어떤 생각이 어느 선에서 형성되냐는 그 지역의 어떤 상식적인 거래 수준 그것을 예측하는 건 2년 정도의 차이는 그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상 낙찰가 분석. 자 보시면 협성과 금강 15년, 13년 건축입니다. 전용 면적은 똑같습니다. 21층과 6층, 남동향, 남서향 거의 차이 없고요. 자 여기 보시면 3차와 2차입니다. 2017년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았나 싶은데 그때는 2차였고 1대1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낙찰되니까 1대1이었고요. 이 데이터보다는 이제 우리는 이 데이터에 더 주목해야 될 겁니다. 일단 3차까지는 같다. 그리고 10대1이라는 것. 10대1. 그다지 주거 인기 지역은 아닌데 분양하고 있는 건 1억 5천에서 6,500 그리고 경매에 나왔다는 거죠. 감정가는 1억 9,500 그리고 거래 가능 금액은 1억 6,500 그 당시도 실거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낙찰가는 1억 4,616만 원 정도였습니다. 시세 대비 18%. 그래서 거기다가 데이터 가중 평균을 구해서 매도 호가 우리 최저가 1억 3,300 적용해서 하니까 1억 1,088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상한가를 적용하니까 1억 2,143만 원. 취득세는 1.1%. 그래서 예상 비용표를 보겠습니다. 중간 약간 상한가에 가까운 가격인데 1억 2천 정도를 금액으로 가정하면 취득세 그리고 국민주택 채권 등기비용 그리고 최종 1억 2,157만 원에 정리가 되더라. 이사 비용이 특징은 여기 뭐 명도 비용이 없습니다. 명도 비용이 없죠. 네. 세입자가 도와주는 그런 권리관계, 어떤 점유관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낙찰가에 영향을 미치는 권리적 하자나 점유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시장의 어떤 반응만 보고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었다. 그리고 3차까지 유찰되면 인기 지역이든 아니든 사람은 10여 명 정도까지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다. 경기가 아무리 안 좋은 지역이고 인근의 울산, 거제, 창원 공업도시의 제조 경기에 따라서 경제적 영향을 많이 받는 도시가 인근에 있어서 그 영향을 받는 부산의 공단 지역이라 하더라도 가격만 싸다면 10명도 들어올 수 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